안녕하십니까. 구건석 성형외과 대표원장 구건석입니다. 두 번째로 코끝이 찝히고 날개가 위로 끌려 올라가는 그런 핀칭과 너칭이라고 하는 그런 변형에 사용되는 교정 방법으로는 날개 이식을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요. 코끝에 찝히는 그런 핀칭과 너칭은 코성형을 하면서 코끝을 날씬하고 오똑하게 하기 위해서 날개 연골을 묶어주는 기법을 흔히 사용하게 됩니다. 날개 연골을 묶어주고 모아주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실리콘 보형물에 의해서 구축이 나타나는 구축 현상으로 인해서 코끝 연골이 오므라들고 찝히는 그런 핀칭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형으로 인해 코끝 부분에 이제 밸브가 있는데요. 이게 꺾이기 때문에 이렇게 좁아지게 되죠. 그런 경우에 되면은 그런 외측 밸브의 컬랩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나타나면 미용적인 목적으로 또 기능적인 목적으로도 반드시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날개 이식인데요. 이 날개 이식은 찝힌 코끝과 밸브 손상의 교정뿐 아니라 들창코 교정에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술 방법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코가 이제 밑에서 보면 콧구멍이 있고 옆으로 퍼져 있다면 코끝 날개 연골이 이렇게 둥그렇게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정면에서 그리면은 코끝 날개 연골이 이렇게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날개 연골이 있죠. 여기까지는 콧등 부분이고요. 여기는 뼈 부분, 연골로 된 콧등 부분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코가 콧등 부분, 코끝 부분이죠. 여기는 뼈 부분, 연골 부분이죠. 이 부분이 넓고 뭉툭하다 한 경우에는 이런 지지대를 대는데, 여기 이제 자가 연골로 지지대를 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 코끝 연골 여기다 묶어줍니다. 그러면 여기다 묶어주면은 이렇게 끌려가겠죠. 여기도 이렇게 끌려가죠. 그래서 많이 묶게 되면 이렇게 넓었던 콧등이 이렇게 좁혀지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골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가운데서 지지대를 놓고 이걸 묶어주기 때문에 코끝 연골이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몰리게 됩니다. 중앙으로 이렇게 중앙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끝 이렇게 있던 부분에서 연골이 이렇게 받치고 있었는데 이 연골이 없어지고 가운데로 몰리니까 여기는 이제 비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코끝 살이 이렇게 위로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것을 너칭이라고 하고요. 여기 찝혀서 골이 패여 있는 것, 이걸 핀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끝 연골이 꺾이고 안으로 쏠려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코끝 연골이 이렇게 꺾여 있을 때는 이 위에다가 펴진 연골을 덧대서 묶어주거나 밑에다 이렇게 펴진 연골을 덧대서 대주면은 같이 펴지겠죠. 이렇게 같이 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적으로 이게 둥그런 모양이 되게 해서 꺾이지 않게 해서 핀칭을 교정을 하고요. 핀칭만 교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너칭도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로 뭉쳐 있는 연골을 다시 이쪽으로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연골을 덧대고 이렇게 연골 덧대는 날개 이식을 한 다음에 이걸 튼튼하게 되면 얘를 다시 이쪽으로 이동시켜주는 재배치를 함으로써 핀칭과 너칭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찝혀 있고 여기가 또 쑥 꺼져 있죠. 여기 외측 밸브가 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꺼지다 보니까 이게 코 안에서 이렇게 내려앉은 부작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10년 전에 실리콘으로 수술을 했고 3, 4년 전에 필러를 2번 맞았는데 점점 코가 짧아지고 휘고 코끝이 찝힌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핀칭과 외측 밸브의 콜랩스 등이 나타났고요. 코 안에서도 이게 내려앉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실리콘과 피막을 제거한 후에 귀연골로 비주 지지대를 세워주고 꺾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날개 이식을 각각 해주었습니다. 또한 콧대는 실리콘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기증진피를 넣어서 콧대 높이를 유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코의 길이도 잘 뻗어 나와 있고 여기 투명하게 비쳤던 일부분이 피부가 보강이 되었으면서 여기에 쏙 펴 있었던 곳도 잘 올라왔죠. 밸브 컬랩스가 일어난 곳에는 밸브 이식 또는 알라 베튼 그라프트라 해서 귀연골로 이 꺼진 부분을 잘 보강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접혀 있는 모습, 꺼진 모습이 잘 개선되었고요. 대칭성도 많이 좋아졌고요. 대각선에서 보니까 코의 길이도 많이 늘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렸던 것이 충분히 내려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반대쪽에서 본 사진이고요. 코의 길이가 충분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분은 타 병원에서 3번을 수술하고 내원하셨는데 코끝에 귀연골을 얹어놓고 콧구멍 교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코끝 연골 재배치 수술까지 또 했는데 코끝 피부가 너무 타이트하고 빳빳하고 그 다음에 콧구멍 모양이 비대칭이면서 여기에 너칭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콧구멍의 대칭성, 그 다음에 비주 기울어짐, 그 다음에 너칭의 교정 등을 목표로 수술을 했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콧등의 피부와 코끝의 피부가 너무 타이트하고 들려서 그냥 수술하게 되면 코의 길이가 충분히 내려오지도 않고 피부가 타이트하게 누르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먼저 줄기세포 지방이식을 통해서 코를 덮고 있는 연부 조직을 좀 재생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수술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번 줄기세포 지방이식을 시술하였고 후 6개월 지나서 귀연골로 날개 이식과 비주 지지대를 세워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흉살이 있었죠. 그래서 흉살들을 모두 제거하고 코끝 날개 연골을 노출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지지대를 대고 양쪽으로 날개 이식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좁빗하고 뾰족한 코끝이 도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개선이 되었죠. 네, 콧구멍의 대칭성도 훨씬 더 개선이 됐고 여기에 뾰족하게 드러났던 것, 여기 너칭도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각선에서 모습 보니까 코에 이게 들렸던 코끝이 충분히 많이 내려왔고요. 코끝 모양도 많이 자연스럽고 도톰해졌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코의 피부가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날개 이식의 3번째 사례입니다. 이분은 실리콘과 귀연골로 수술을 했는데 코가 휘었고 모양이 불만족스러워서 다시 실리콘을 낮추고 귀연골 다시 띄어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콧구멍이 더 보이게 되고 코 안쪽의 기둥으로 연골이 튀어나오고 양쪽 연골 모양이 달랐다고 합니다. 즉 코끝의 대칭성이 점점 무너지게 됐다는 거죠. 이처럼 코란 것은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지만 수술을 반복할수록 조직이 단단해지고 오므라들고 또 실리콘을 여러 번 넣었다 뺐다 하면은 구축이 점점 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코가 이렇게 많이 들려 있고요. 실리콘이 눈썹까지 다 위로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가 들렸을 뿐만 아니라 코 기둥도 기울어지고 여기 보면 콧 날개가 이렇게 찝혀 보이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보니까 여기에 귀연골이 덧대 있었고 여기 또한 흉살이 많이 있었고 실리콘과 그 주변에 흉살 조직이 모두 두텁게 자리 잡고 있어서 실리콘, 피막, 흉살 조직, 그 다음에 모든 이식물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코끝에 비주 연골들이 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댄 다음에 코끝 날개 연골을 남아있는 부분 밑에다가 날개 이식과 함께 고정을 시켜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분의 특이성은 이전의 수술로 인해서 콧등의 골격이 갈리면서 그 부분에 천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콧등 중간 부분에 점막이 결손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 계속 콧구멍 안과 코 안쪽의 살이 서로 통해 있어서 염증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안 점막을 채취해 가지고 콧등의 점막 결손을 덮어주고 날개 이식을 하고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입안 점막을 절제를 해서 점막까지 얻어가지고 콧등 중간 부분에 점막 결손을 메꿔주고 귀연골을 이용을 해서 아까처럼 날개 이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한 달 정도 된 모습인데요. 기울어졌던 코끝이 정중앙으로 잘 자리 잡혔고요. 찝혀있던 모습도 잘 펴졌고 콧구멍의 비대칭 개선되었고 보시면 기울어졌던 비주가 똑바르게 펴지게 되었죠. 그래서 대칭성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콧등의 윤곽이 잘 되살아났고 코끝도 자연스럽게 균형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그 코끝의 윤곽이 선명하지 않았던 부분도 날씬하게 쫙 뽑혔고 길이도 충분히 늘어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측면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뭉개졌던 코끝의 모양이 선명하게 이렇게 프로젝션이 나타났죠. 그래서 코의 각도와 길이와 높이가 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분은 연장 이식 또는 회전 이식 이런 것 같은 수술을 하지 않고 단지 날개 이식만으로도 코의 길이가 상당히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날개 이식 네 번째 사례입니다. 5, 6년 전에 고어텍스와 기온골로 수술했고 2년 전에는 실리콘으로 교체를 하면서 기온골을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염증이 생겨서 실리콘을 다시 제거했다고 합니다. 날만 추우면 코끝이 빨개지고 차갑고 코끝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기둥도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명하게 찝힌 자국이 나타나죠. 그래서 코끝이 왼쪽으로 돌아가죠. 여기 연결이 날개 연골이 이렇게 했던 게 꺾이니까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분도 실리콘을 제거를 하고 이런 흉사를 모두 제거한 다음에 덧대놨던 귀연골도 제거를 하고 또 가운데를 보니까 비중격 연장이식까지 같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중격 연장이식도 제거하고 코끝에 얹어놨던 귀연골, 실리콘, 그 다음에 피막과 흉살들을 모두 제거한 다음에 이 비중격 연장이식을 활용을 해서 일부만 잘라가지고 이거를 비지우 지지대로 사용했고 귀연골을 이용을 해서 날개이식을 해줬습니다. 수술 후 열을 낸 모습인데 이렇게 찝혀 올라갔던 너칭이 없어지고 동구스름한 곡선을 이루고 있죠. 콧구멍이. 그 다음에 찝혔던 자국이 다 완전히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기울어졌던 코끝이 정중앙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코 기둥과 찝힌 자국이 완벽하게 없어지고 콧구멍의 대칭이 회복이 되었고요. 위에서 보니까 여기 찝혀 있던 모습이 없어지고 꺾여 있던 코끝이 중앙을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도 코끝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동그스름하게 됐고요. 측면에서 보면 이 비주와 코끝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데 동그스름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